그런데 김춘추에겐 사실 개인적으로 더 충격적이고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뭐지? 대하성 함락 당시 성주였던 사위 옆엔 바로 김춘추의 딸이 함께 있었거든요. 딸이요? 딸. 사위였으니까 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위와 딸 고타소는 바로 이 백제군의 손에 죽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이 끝이 아니었어요. 백제가 김춘추의 딸을 모욕하려고 그 시신을 백제 감옥에 묻어버린 거예요. 충격적인 사실에 김춘추는 넋이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 사실은 김춘추에게만 충격이 아니었죠. 이 고타소는 김춘추와 누구의 딸이죠? 누구의 딸이죠? 문희. 맞습니다. 바로 김유신의 여동생 문희. 그러니까 고타소는 김유신의 조카이기도 했던 것이죠. 김유신과 김춘추 모두 혈육을 잃는 슬픔까지 겪게 된 겁니다. 결국 복수는 나의 힘. 그렇게 김유신과 김춘추는요, 남은 생을 걸고 백제를 없애버리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너무 화도 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때 김춘추는요, 이 백제를 치기 위해 이 나라의 군사 도움을 청하기로 합니다. 어느 나라였을까요? 고구려. 고구려.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네. 네. 백제의 적이었던 고구려와 손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김춘추는 선덕의 왕의 허락을 받고 고구려로 향하죠. 그렇게 642년 겨울, 김춘추는요, 연개소문에게 백제를 칠 군사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죠. 과연 김춘추는 고구려 협상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실패해요. 땅을 오히려 내놓으라 그랬죠. 어느 땅? 한강 유역을 내놓으라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실패합니다. 고구려가 들어줄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더니 김춘추가 거부하게 되자 갑자기 김춘추를 가둬버립니다. 오. 졸지에 도움을 구하러 간 고구려에서 포로 신세가 된 김춘추. 자, 그렇게 며칠 후 김춘추가 갇혀 있다는 소식이 신라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 소식에 신라군 김춘추를 구하기 위해서 고구려로 진격합니다. 김유신은요, 최정예 군사 3,000여 명을 이끌고 고구를 향해 달립니다. 그리고 김춘추가 그저 살아있기만을 바라면서 찬 겨울바람을 뚫고 매서운 기세로 고구려 국경에 다다랐죠. 그런데요, 김유신이 이렇게 적진으로 달려간 데에는요, 김유신과 김춘추 이 둘만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공이 만약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저의 말 발굽이 반드시 고구려와 백제 두 왕의 뜰을 짓밟을 것입니다. 김춘추가 고구려로 갔다가 만약 돌아오지 않는다면 자신이 반드시 복수하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그런 김유신 출격 소식에 이 기세등등했던 연개소문,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풀어줬을까요? 오, 자, 당시 기록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유신이 행군하여 한강을 넘어 고구려의 남쪽 경계에 들어가자 고구려의 왕이 이를 듣고 춘추를 도와 돌려보냈다. 오. 기세등등했던 연개소문이
김유신이 국경에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김춘추를 풀어주기로 한 거였습니다. 이야. 자, 이 김유신의 도움으로 고구려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김춘추. 와우. 이제 김유신과 김춘추는 어떤 사이겠습니까? 완전 그냥 형제 같을 것 그렇죠. 같아요. 서로 어려울 때 약속대로 또 지켜주고 했으니까. 너무 고맙죠. 그렇죠. 준주야, 우리는 일심동체다.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 것이다. 내 결코 너를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신라 조정으로 돌아온 두 사람의 사정은 결코 좋지 않았죠. 결국 고구려의 외교 협상에서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죠. 지금 실패한 실패했죠. 거잖아요. 자, 그러면 김춘추와 김유신의 조정에서 입지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 이제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은 뭐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누굴 대상으로? 백제. 네, 맞습니다. 단 하나, 반드시 백제를 물리치는 것이었죠. 자, 이제 김유신이 자신의 군사적 능력을 한껏 발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선덕여왕이 김유신에게 아주 중요한 보직을 맡깁니다. 신라의 요충지인 이곳을 지키라고 한 건데요. 자, 어디였을지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죠. 백제의 소유가 된 대하성 일단 보이시죠? 그 대하성에서 조금 더 오른쪽을 한번 가보시면 암양주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암양주는요, 즉 신라의 최전방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곳으로 김유신이 가게 된 겁니다. 이곳이 뚫리면 이제 더 이상 금성은 끝. 이건 위험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때 암양주 군주로 올라선 김유신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진짜 온몸을 다 바쳐서 지키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그렇게 암양주에서 어떻게든 백제의 공격을 막아야 했던 이 김유신은요, 암양주 군주로서 제 소임을 다 합니다. 빼앗겼던 대하성 근처 지역 일부를 되찾아오기까지 합니다. 자, 그 이후에도요, 김유신은 백제와 치른 전투마다 승전보를 올립니다. 자, 이러면서 김유신은 어느덧 백전불패의 장군, 신라의 수호신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조선에 이순신이 있다면 신라에는 김유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를 드시니까 좀 알겠네. 당시 그 신라와 백제 전투를 보면 거의 김유신이 혼자서 승리를 감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정도죠. 그러니까 대하성 전투의 함락과 김춘추의 외교 실패 이런 어려움들을 김유신의 군공으로 이제 상당히 만회할 그런 기회가 됐던 것이죠.